이런 사기꾼들은 제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기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의사항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직종, 특정 직군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극소수의 사기꾼 의료인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다 마찬가지. 사기꾼 의료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100% 실제 사례입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들의 이야기고요.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요,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20대 초반 남성분이었어요. 운동할 때 어깨가 좀 틀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때는 통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틀어진 느낌. 근데 병원에서 MRI를 막 찍더니 이거는 뭐 인대가 끊어졌다고 뭐 당장 수술해야 된다 했대요. 그래서 그냥 수술했대요. 수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수술하고 나서 틀어진 거는 당연히 더 틀어지고 통증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안 아픈데 수술하고 통증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비싼 돈 주고 어깨 수술까지 했는데 다시 통증이 생겼으니까. 그때 이분의 어머니랑 같이 갔대요. 물어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했답니다. 엄마가 애를 잘못 낳았는데 이랬대요. 이 환자분하고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의사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한 말입니다. 몇백만 원 받고 수술시켜놓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이 말을 했대요. 진짜로. 황당하죠? 우선 무조건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수술부터 권유하는 병원은 이건 의사기꾼 인증입니다. 셀프 인증입니다. 수술하고 안 낫잖아요. 수술하고 효과 없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말합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냥 약 드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이없는 말이 수술하고 효과 없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진짜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고 무례한 말이 없어요. 안 아프려고 온 사람한테 수술해놓고서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런 경우 의사기꾼 인증입니다. 그 다음 사례입니다. 40대 여성분이신데요. 뭐 턱,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막 다 안 좋았대요. 턱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잇몸 치료하고 뭔가 턱에 통증이 발생을 했대요. 이분은요,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서 이거는 턱 관절 때문에 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30회짜리 치료 패키지를 끊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대략 한 26번 정도 받았대요. 돈도 당연히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근데 효과가 전혀 없었대요. 26번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26번 정도 치료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00회 하셔야 됩니다. 이랬대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피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효과 없는 치료 반복하는 거. 이거는요. 의사, 한의사, 치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기꾼 인증입니다. 사기꾼 인증. 이거는요. 위험한 게 뭐냐면 병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를 하면서 경과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혹은 나빠졌는지 경과를 체크하면서 치료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이런 치료도 있고 저런 치료도 있는데 치료를 체크하면서 치료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도 안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식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 잘못에 대한 인지가 없어. 내가 틀렸을 거다. 내가 잘못됐을 거라는 그 인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100번 해라고 해서 진짜 100번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면 내 탓 아닙니다. 무조건 환자 탓합니다. 내가 절대로 치료를 잘못했을 리가 없다.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꾼 인증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골반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 PT를 받으러 갔대. 거기서 골반이 안 좋네요 해가지고 골반 운동을 시켰대요. 근데 골반 운동을 하는데 그 재활 운동을 하는데 골반이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픈데 거기서 안 됩니다. 참고 하셔야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번을 받았대요.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지금 치료받고 계신데 예전에도 이 얘기했죠. 이분이 뭐 물리치료사 출신의 뭐 본인이 엄청 실력 있는 재활 트레이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개판 난 겁니다. 아픈데 참고 계속 운동시키는 거. 효과 없는 치료보다 조금 더 악질이죠. 왜냐? 효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안 좋은데 계속 시키는 거잖아. 이게 사기꾼 인증입니다. 요즘 재활센터, 재활운동센터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재활의 지읒도 몰라요. 지읒도 모르면서 어디서 그냥 유튜브 같은 검색해가지고 운동 영상 따라하는 수준입니다. 진짜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통증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재활 PT라고 해놓고 돈 비싸게 받아가지고 환자몬
다 망가뜨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활 운동 받으시는 분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이 사례까지 들으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뭔가 대한민국 의 사기꾼이 너무나 넘쳐난다. 이걸 느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신데요. 허리 골반에 통증이 있고요. 다리가 저렸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앉아있어도 다리가 막 저려서 앉아있지도 못해. 그래서 이분이 한방병원에 갔대요. 병원에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마라. 누워있어라. 근데 똑바로 눕지 마라. 옆으로 누워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으랬대요. 하루 종일. 진짜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아픈 사람 누워있으면 그게 치료나 했는데 실제로 이랬어요. 이것도 21세기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계속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어깨 통증이 생겼대요. 계속 옆으로 누워있으면 어깨 아프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대로 누우라고 했답니다. 한의사가 그러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양쪽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팠대요. 허리만 아파서 갔는데 어깨가 엄청 심했어요. 실제 제가 오셔서 검사해보니까 어깨 환자 수준보다 더 떨어졌어요. 계속 체중이 실려서 눌려있고 안 움직이고 안 쓰게 하니까 그냥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한 어깨 환자가 돼버렸어요. 이건 당연히 더 심해지고. 이분이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당연히 호전 없죠. 근데 어깨는 더 아프지래가지고 퇴원해서 이제 직장생활 복귀를 했대. 입원했으니까 직장생활을 못했겠죠. 누워있을 때는 일단은 허리가 안 아팠대요. 당연하지. 앉아있을 때 아픈 사람 누워있으려면 당연히 허리 안 아프지. 그게 치료 아니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복귀하니까 통증이 똑같이 발생했대요. 심지어 어깨는 더 아파졌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대. 한 달 입원해서 치료해서 다시 했는데 똑같이 아파요 하니까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한방병원 가니까 이랬대요. 일하지 마세요 이랬대요. 이게 심지어 한 달 동안 치료비가 600만 원이 나왔대요. 600만 원 받고 병원에서 치료시킨 다음에 치료 하나도 안 돼서 가니까 일하지 마세요라고 했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60대 여성분. 이분이 약간 30대 남성분의 장모님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안 좋지. 허리 골반 통증. 이분은 앉아있을 때도 뭔가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상태가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다 누워있으라 했대요. 그래서 한 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이거는 뭐 좌골신경통이다 해가지고 엉덩이에 계속 침만 주구장창 봉침 놓고 한 달 뒤에 다리에 힘이 더 빠집니다. 당연하죠. 누워만 있었는데 다리가 힘이 더 빠지지. 힘이 다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뭐라니 좀 걸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누워있으라 해놓고 누워있어서 힘 다 빠지니까 오른쪽 다리 힘이 좀 많이 빠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걸으라고 했답니다. 이게 한방병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병원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의사기꾼들이 왜 악질이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거는 인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진짜 정말 걷기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직장 생활이나 이런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면 고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돈도 돈이고.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이 걸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사기치는 거지. 그리고 치료비가 조금 비쌉니까? 몇백만 원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책임감은 지금 1도 없어. 효과 없는데 일하지 마세요. 걸으세요.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런 거는요. 블랙리스트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의료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사기꾼 감별법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수술부터 권유하는 경우. 효과 없는 치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시키는 것. 이런 거는 치료에 대한 경과를 체크를 전혀 안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사기꾼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심한 거죠. 분명히 더 안 좋아지고 있어. 확실히 더 아파. 근데 계속 반복.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냅다 그냥 누우래. 저는 한 달 동안 누워있어라고 하는 그 한방병원 있죠. 저는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약간 그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움직여야 좋아집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감별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처럼 그냥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기꾼들의 특성상 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뭔가 의사고 한의사고 똑똑한 사람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일단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환자는 일단은 간절하니까 그렇거든요. 보통 간절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꾼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피할 수 있어요. 이런 대놓고 사기꾼들은. 제발 이런 사기꾼 사람들은요, 제발 전부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방병원도 한방병원이니까 돈을 얼마나 끌어모으겠어요. 한 달 입원했는데 600만 원 받아먹는 병원이. 근데 지금 이런 이 사기꾼들은 망하기는커녕 떼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제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알아서 망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기꾼들을 꼭 피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저한테 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말고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기꾼들만 피해도 그래도 몸을 망칠 일은 없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